자, 지금 시간이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1분입니다. 네,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종가는 12,390.69, 네, 1.88%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급등 마감이죠.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SQQQ는 없어요. 제가 지금 나스닥 지수를 분석하고 있지만, 저는 현재 SQQQ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자, 보시면 제가 SQQQ를 5월 12일에 매도했고, 그 다음에 삭스 SOXS는 6월 16일에 매도했어요. 그래서 다 매도해서 청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하는 건 제 거래와는 무관한 거예요. 제 거래와는 무관하다는 거는 일단 감안을 하시고요. 제가 삭스하고 SQQQ를 언제부터 샀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2021년 2월 달부터 샀어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2월 달부터 SQQQ 삭스를 계속 사모아가지고 언제까지 샀냐? 11월 8일까지 샀네요. 2021년 11월 8일까지. 계속 매수만 했습니다. 계속 매수만. 그래서 제 단가가 얼마냐? SQQQ는 42.07이고 삭스는 64.14예요. 와, 64.14. 자, 이게 SQQQ 차트고요. 제가 매도한 시점이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요 윗꼬리에 여기서 팔았어요. 제가 팔고 나서 쭉 빠졌어요. 쭉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왔다가 쭉 빠진 거예요. 제가 판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42.07이잖아요. 최저가가 28.15니까 한 33% 정도 손실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복구돼서 판 거예요. 사실 여기 언제죠? 1월, 2월, 3월, 4월 수익 공간이 좀 있었어요. SQQQ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이걸 사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사라고 얘기한 게 언제냐면 9월달이에요. 9월달. 9월달 여기죠. 15,365인가 3인가 그래요. 제가 SQQQ를 사라고 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 정도입니다. 요 정도 값이 제가 SQQQ를 사라고 추천했던 자리예요. 여기 9월이요. 그러니까 9월 한 저가 부근이 SQQQ 사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9월달 저가면 여기잖아요. 한 35.8 정도 되는 게
예, 제가 사보라고 한 가격인 거예요. 대충 이 정도. 예. 그러면 35.8에서 고가가 얼마까지 갔냐? 67까지 갔으니까 한 100%까지는 못 가고, 예. 8, 90%는 간 것 같아요. 최대치로 따지면.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자신이 없어서, 예? 도저히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이건 정말 더 이상은 제가 못 버티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 여기 60.7 얼마죠? 60.72. 예, 여기에 팔면서 저는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나는 더 이상 이거 못 들고 가겠다. 추천은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 더 이상은 들고 가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기서 저는 정리를 했고, 정리하면서도 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나는 이거 정리하겠다. 이제 자신 없다. 포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알아서들 하시라. 그게 지금 SQQQ고요. 그 다음에 삭스는 이거는 더 많이 녹았어요. 제가 했을 때 더 많이 녹았습니다. 제 단가가 얼마냐면 64.14잖아요. 64.14. 그러면 반토막 났었다는 얘기죠. 예, 제가 64.14였다라는 거는, 예, 지금 저가가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0% 손실이었다는 거예요. 늘 손실이었죠. 늘. 수익인 적이 거의 없죠. 손실.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손실이에요. 이게 1월이죠, 1월. 예.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수익이 아니에요. 손실이에요. 손실. 예. 그리고 딱 2달. 6월과 7월. 잠시 수익 구간에 들어갔어요. 잠시 수익 구간에. 예. 수익 구간에 들어갔을 때, 이건 나가라는 얘기구나 생각이 들어서 64.71에 팔았어요. 저는 64.14군요. 네, 14. 그리고 71에 팔았습니다. 71에. 그리고 그냥 털었어요. 이건 내 능력으로 커버되는 게 아니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잽싸게 팔고 포기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시점에 제가 권유를 했어요. 3,432. 네. 제가 이걸 사라고 추천한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위치가 3,432입니다. 거기서 사라 그랬어요. 3,432. 지금 얼마냐면요, 2,967이에요. 2,967. 3,432에서 추천을 했고, 지금은 2,967이죠. 그래서 이것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팔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포기다. 이제 알아서들 하시라. 더 가면 당신들 몫이고 내 능력으로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없습니다. SQQ, 삭스 다 안 들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방을 들고 있으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는 해외는 포기했어요. 이건 내 능력으로 지금 커버가 되는 장이 아니구나. 미쳐 날뛰는데 도저히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포기를 하고 분석만 한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고 보세요. 제가 막 하락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저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여드릴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2022년 6월 달에 월봉은 음봉이고 아래꼬리가 살짝 있어요. 보통 이렇게 봉을 그리면 하락해요. 이건 하락하려고 그린 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상단선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봉은 어떻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상단선이 막 찍어 눌렀는데 봉은 양봉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야, 차트 쓰레기네. 드럽게 안 맞네. 그죠? 당연히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야, 어떻게 상단선 맞으면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거 다 뚫고 올라가냐? 분석 믿을 게 못 된다. 분석하지 마라. 그럴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좀 전에 시가일 때 환경을 보여드렸죠. 시가일 때 환경을 보여드렸습니다. 시가일 때는 눌렀다라는 거죠. 눌렀다. 근데 결과는 양봉이야. 그러니까 분석은 다 틀린 거야. 이건 위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은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좌측은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이게 언제냐? 작년 12월이에요. 자, 작년 11월에는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여기 음봉으로 끝났죠. 근데 와, 요걸 지켜요. 요걸 지키고 올라. 근데 고가도 깨. 요걸 지키고 올라요. 근데 고가도 깨. 똑같죠? 그럼 차트가 원래 어떻게 생겼었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상단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똑같죠? 여기 상단선 쭉 있었고 여기도 상단선 쭉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끝났냐? 이렇게 끝났죠. 자, 이때 2021년 12월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죠? 하락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락은 다 죽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위치에서 2022년 1월과 2022년 8월의 차트를 비교해 볼게요. 자, 갭 무시하고요. 갭을 무시하고 그리겠습니다. 2022년 1월 달에 시가를 무시할게요. 그냥 종가로 그리겠습니다. 자, 종가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종가로 그려보자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시가의 하단선이 있어요. 시가에 이렇게 하단선이 있습니다. 시가에 있죠, 시가. 잘 보세요. 이번 달 시가의 하단선이 있어요. 나스닥도 이번 달 시가의 하단선이 있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한번 쓴 하단선이 이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에도 한번 쓴 하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윗꼬리가 있고 여기는 윗꼬리가 없어요. 차이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윗꼬리가 있다라는 것과 여기는 윗꼬리가 없어요. 자, 여기 상단선이 있고 여기 상단선이 있고 여기 상단선이 있고 여기 상단선이 있어요. 자, 똑같죠? 2022년 8월 달에 나스닥 지수의 예상 차트는 2022년 1월 달에 코스피 200 차트랑 똑같습니다. 거의 판박이에요. 자,
2021년 12월에 저가예요, 저가. 저가는 2021년 11월에 종가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종가를 방어하지 않아요. 2022년 7월 달에 저가는 2022년 6월 달에 종가를 방어하지 않아요. 예, 종가가 별 차이가 없죠. 방어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내려오면 작살난다 이거예요. 예. 자, 이 차트는 상승하기 위해 그린 거예요. 2022년 1월 달에 월봉 차트는 하락하기 위해서 그린 차트가 아닙니다. 이건 원래 올라가려고 그린 차트예요. 똑같이. 2022년 8월 달에 차트도 올라가려고 그린 거예요. 올라가려고 그렸다고요. 그런데 내려가면, 올라가려고 그렸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메이저의 의도가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라면 이번 달의 저가는 방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럴 의지가 없게 그린 거예요. 자, 2022년 1월 달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보세요.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저가 깨지는 순간 장대음봉으로 쳐박았죠. 그리고 상단선은 이렇게 내려갔어요. 네. 지금 나스닥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나스닥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아래로 내려오면 8월 달에 이게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라면 2022년 1월과 유사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나스닥 지수의 월봉은 반드시 상방만 노리고 그린 차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르기 위해서 그린 차트는 아니라는 거죠. 내린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오를 거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요때도 저투는 0구간이에요. 저투는 0구간입니다. 지금도 저투가 0구간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종가는 1구간이죠. 종가는 1구간이에요. 저는 다음 달에 종가 하락하면 1900선 볼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1900선까지는 본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장대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거면 장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장대로 올라갈 게 아니라면, 장대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종가는 상승하지 못할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상승하지 못하면 그냥 찔끔 내려서 12,000 몇백 이런 데 있을 수 있는 차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종가가 하락하면 1900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지금 나스닥 지수 2022년 8월 달에 예상치는 2022년 1월 달에 코스피 200 차트와 완전히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만 보고 우와 이거 이제 대세 상승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작살나는 차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11월 달부터 얘기했거든요. 이건 계속 하락만 보인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위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도 보입니다. 아래도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차트 2022년 8월 달의 차트는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 위도 크고 아래도 커요. 네.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방에 배팅을 해도 위험하고 하방에 배팅을 해도 위험한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선택하십시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건 뭐냐? 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나스닥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요거 잠시 치우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나스닥 지수 차트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월봉 차트예요. 이 차트를 이해하시면 지금의 차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1990년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선을 그어보세요. 10년입니다. 즉 나스닥 지수는 1990년부터 약 10년간 상당한 발전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 여기서 한번 꺾여요. 이 자리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 중간에 바닥을 찍은 데가 있어요.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요. 급격하게. 그 전에 조정을 한번 하고, 이걸 보셨죠? 자, 이걸 보시고 그 뒤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 뒤를 보셔야 돼요. 급격하게 오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리죠.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10년간 올랐다 그랬죠? 여기가 2000년이고 여기가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올랐으니까 10년간 빠져요. 10년간 올랐기 때문에 10년간 빠졌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승만 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10년간 올랐고 10년간 내렸어요.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10년간 오르고 10년간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년간 내렸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 하락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닥이 어디냐? 중간에 여기죠. 여기. 중간에 바닥을 찍고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 그 위치. 여기가 바닥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깨면 매수, 바닥을 깨면 매수예요.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바닥. 네. 자, 이제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굉장히 신기한 징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 2000년 12월봉 여기가 뭐냐? 2000년의 저가예요.
2000년의 저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2000년의 저가가 이봉이에요. 자, 이봉을 2021년 1월 달에 깼어요. 그 얘기는 2000년의 연봉의 저가를 2001년에 깼다는 얘기죠. 그리고 깨고 내려갔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다? 요 2000년 저가를 못 넘어요. 2000년 저가를 못 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월 달에 올라왔다가 저가 맞고 밑으로 빠진 뒤로는 잘 보세요. 여기 저가 깰 때까지. 그죠? 여기 상승이 시작된 지점에 저가를 깰 때까지 그냥 계속 내려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닷컴 버블 당시의 흐름입니다.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잘 보시면 몇 가지 징후들이 있죠. 첫 번째, 10년간 상승했다. 닷컴 버블 자체만으로 하락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10년간 누적된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상 저가를 깼다. 2001년 1월 달에 2000년 저가를 깼죠. 그리고 나서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9년간의 조정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2000년 저점은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죠? 여기 저가 위로 올라가면 다 두둑에 패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지금 현재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 2009년이죠. 여기가 꼭지예요. 여기 2021년이죠. 이렇게 보세요. 거의 10년간 장기 상승했죠. 1990에서 2000년까지 10년간 장기 상승한 것처럼 똑같이 나스닥 지수는 2009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2021년까지 10년 이상 장기 상승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번 자빠진 자리가 있죠. 여기에요. 여기가 코로나 터진 자리죠. 그리고 완만한 상승, 급격한 상승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전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던 각이 갑자기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죠? 닷컴 버블 때의 상승 형태와 지금의 상승의 형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죠.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잘 보세요. 자, 닷컴 버블 때 2000년 저가, 2000년 저가를 2021년에 못 넘더라라는 거죠. 자, 작년 저가가 어딜까요? 작년 저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12,397. 여기입니다. 요 2021년 3월의 저가 12,397.05. 이 자리가 작년 저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무너뜨렸죠. 여기랑 무너뜨린 거잖아요. 무너뜨려서 아래로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아래로 밀어 넣은 뒤로 지금 보세요. 12,397 잘못 넣고 있죠. 자, 찍었습니다. 12,397 위크까지 찍었어요. 만약에 이 흐름이 닷컴 버블과 유사하게 가는 흐름이라면 12,397을 넘기는 힘들 거예요. 이 흐름이
닷컴 버블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12,397을 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요. 이거 뭐 제가 뭐 점성술가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만들어진 월봉의 저가 있죠. 지난달 저가 여기를 붕괴하게 된다면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급등하기 전에 저점 여기죠. 여기를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닷컴 버블의 흐름 그러니까 10년간 상승하고 10년간 조정했던 흐름으로 본다면 여기가 바닥이 되겠죠. 2030년 정도가 바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길 깨야 되죠. 여기가 바닥일 거라는 거예요. 6,600 정도 6,600 정도가 바닥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12,390이잖아요. 그럼 한 반토막 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가는 흐름이 맞다면 지금 상태에서도 50% 정도는 하락해야 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찌지직 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어디까지다? 여기 저점까지죠. 그러면 쭉 올라갔다가 그죠?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여기가 바닥이 되겠죠. 한 번, 두 번. 이게 만약에 닷컴 모델이라면 이런 식의 흐름이 예상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게 내린다가 아니에요. 내린다가 아니라 이게 닷컴 모델을 따라가는 흐름이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라면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여기입니다. 제 머릿속에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 자리는 여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서 파냐? 여기서 팔아야죠. 12,397을 돌파하면 팔아야죠. 어디서 사고? 6,600에서 사고. 그럼 딱 100% 나오겠죠? 대충 100% 정도 딱 나오면 이거 팔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닷컴의 모델을 따라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힌트는 뭐다? 여기를 깨야 돼요. 올해 6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게 된다면 그게 힌트가 될 거예요. 반대로 이거 못 깨면 위로 가는 거죠. 2022년 6월 달에 저가를 못 깨면 이 시나리오는 폐기예요. 근데 깨면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방은 안 봅니다. 상방은 안 봐요. 언제까지?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는 상방을 안 보고 지켜보겠죠. 근데 왜 그러면 SQQQ나 삭스는 팔았냐? 모르겠어요. 누가 사고 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단가로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못 버틴다 이거. 이게 설사 아래로 가더라도 그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판 거죠. 뷰가 상승이 아니라 이게 들고 있었을 때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오면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포지션을 유지하지 않는다. 다만 생각만 하락을 본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건 이제 닷컴 때의 상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다음 달에 위로 가도 흥, 아래로 가도 흥이에요. 근데 종가가 하락하면 제 생각엔 1900선을 붕괴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1900선이 붕괴됐다? 그러면 1500선도 붕괴되겠죠. 1500선이 붕괴됐다? 그럼 이거는 닷컴 모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닷컴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닷컴 모델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그냥 하락했다. 에이 뭐 이거 별거 아니겠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전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내리면 그냥 하락하고 뭐 장단봉 하나 나고 상승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리면 거의 사생결단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게 반드시 올라가야만 폭락을 면할 수가 있는 거지, 중간에 민기적거리고 그러면 지금과는 정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지금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아니다 그렇다 가지고 말이 많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올랐죠.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경기 침체 아니에요. 경기 침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지수가 다시 내리잖아요. 경기 침체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지수가 오르고 있으면 경기 침체가 아닌 겁니다. 경기 침체여도 경기 침체 아닌 거예요. 근데 지수가 반대로 내리잖아요. 그럼 경기 침체가 아니어도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한다? 데이터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증시가 상승하면 경기 침체여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반대로 지수가 내려 꽂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 아니어도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다 아니다 라는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지수가 오르면 아니라고 우길 거기 때문에. 자, 작년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라는 얘기를 1년 내내 들었죠. 내내 들었습니다. 지수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인플레는 일시적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올해 반년 동안 다 뺐죠. 작년 상승분 다 토해냈습니다. 지금 사람들 뭐라고 해요? 인플레 못 잡는다고 합니다. 인플레 못 잡는다고 한다고요. 작년에는 인플레는 달콤하다, 그죠? 인플레는 고용에 도움이 된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파월이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증시는 상승했죠. 그러니 증시가 상승하니 파월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인플레는 고용에도 도움이 되고 인플레는 일시적인 거죠. 근데 실제 데이터는 어때요? 일시적이지 않죠.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수가 다시 무너졌죠. 지수가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인플레를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말장난과 무관한 거예요.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지 말장난에 의해서 데이터가 왜곡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이 만약 경기 침체가 온 거라면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겁니다. 그걸 시장이 언제 인정할 거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지.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렇다를 가지고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데이터 상으로 경기 침체다. 그럼 경기 침체인 거예요.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오르는 거죠. 증시가 오르면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재해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증시가 잘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증시가 다시 내리면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죠. 자, 다음 달 차트 보여드렸습니다.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어요.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리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큰 하락이 온다라는 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어느 정도? 6월달 저가를 깰 정도의 하락이 가능해요. 이 구조는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6월달 저가 깨면 멈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022년 1월달의 사례만을 봤을 때는 안 멈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데미지가 큰 형태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SQQQ를 살 생각은 없어요. SOXS, SAX. 이걸 매수할 생각도 동일하게 없습니다. 이유는 그냥 고버스를 들고 갈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저는 고버스 보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버스 말고 SQQQ나 삭스를 사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흐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현금 들고 필요하면 고버스를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안 살려고요. 지금은 오를 수도 있잖아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이 그 전에 월봉에서 작년 저가 작년 저가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12,397 보세요. 12,397 이렇게죠. 여기네요. 이렇게. 요 저가죠. 지금 보시면 저가에 딱 부딪히고 밀렸죠.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뚫으면 여기가 뚫리는 거예요. 여기가 뚫립니다. 이걸 못 뚫는다는 얘기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 못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12,397이라는 수치를 위로 못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저가 투자 심리도의 방향이 하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깰 거라고요. 여기가 상승이면 여기를 뚫어요. 근데 여기를 못 뚫으면 여기가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예상되는 봉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자, 이게 시가가 될 거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봉이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한 9,800 그려볼게요. 9,800 저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더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하락으로 그러니까 12,397을 뚫지 못하는 봉이라면 이런 식의 봉이 나온다는 거예요. 8월달에 이런 식의 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최악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악의 흐름. 왜냐면 여길 돌파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2020년 890 요 박스잖아요. 890 박스란 말이에요. 890 박스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를 하락으로 이탈하면 목표치가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 어쨌든 사생결단이 날 거다 보고 있어요. 자, 매트릭스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자, 7월 말까지는 싹 다 연구간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구간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간에서 쭉 상승했어요. 자, 1구간에서 하락하고 0구간에서 상승했어요. 이게 몇 주냐? 1주, 2주, 3주, 4주, 5주, 7주. 7주간 어쨌든 바닥 다지고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와 이제 끝내준다. 아, 이게 계속 가는 건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1구간에 들어가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6주간에 1구간이 여기 상승하면서 만들어졌죠. 자, 여기는 8월 1주고요. 여기는 8월 5주고 여기가 9월 1주고 여기가 9월 4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트릭스는 10월 1주까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10월 1주, 10월 달까지. 예. 근데 9월 달은 최다 1구간이에요. 예. 9월 달은 최다 1구간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만약에 하락했다. 9월 달은 더 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8월 달에 상승으로 마감하면 9월 달도 1구간이 있지만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8월 달에 하락했다. 그럼 9월 달은 더 내리는 거예요. 더. 8월 달에 만약에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았다. 그럼 9월 달 오를 것 같죠? 아니요. 더 내리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보시면 짠짠짠 예 상단선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12,700선에 있습니다. 12,700선 예, 12,700선에 있는데 잘 보세요. 하단선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11,800선에 있습니다. 요 위에 하단선이 있는데 얘네들은 약해요. 약한 선들입니다. 요건 약해요. 안 쓴 거, 강한 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은 12,700과 11,800 사이의 싸움입니다. 12,700 위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 11,800 아래에서 끝날 거냐 이게 다음 주에 관찰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0구간이에요. 0구간이고 종가가 1구간이거든요. 그럼 종가가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종가가 어디 있냐면 12,730에 있습니다. 12,730 종가 그죠? 여기 T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걸 잘 보세요. 종가가 12,730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12,730 못 가면, 예? 다음 주에 12,730을 못 가면 종가 하락해요. 다음 주에 12,730을 못 간다면 종가는 하락한다고요. 종가는 하락한다는 얘기는 예, 지금 현재 시가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면 20 상단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면 올라갈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래량의 구조로 보면 거래량이 줄어도 횡보예요. 거래량이 줄어도 횡보인데 종가는 12,730을 못 가면 하락합니다. 그러면 거투가 종투 위에 있기 때문에 종가는 이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자, 결국에는 거래량을 줄이면서 12,730까지 가야 여기서 지금 상태에서도 300포 이상을 올려야 올라갈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못 가면 끝입니다. 자, 만약에 한 몇까지 올려볼까요? 12,600까지 올렸어요. 12,600까지 올라갔는데 종가가 11,800까지 빠져요. 이렇게 된다. 그럼 봉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이런 봉을 그렸다. 그러면 끝내주는 매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건 매수 찬스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래가 열릴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아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가가 11,800 아래에서 마감하게 되면 주봉이 망가져요. 주봉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엔 월봉이 하단선까지 가야 되잖아요. 월봉이 하단선이 어디에 있다? 이번 달 시가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가 왕창 열린다는 소리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답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방을 쉽게 보지는 마세요. 지금 상방 포지션을 들고 있다. 그러면 상방을 노려볼 수 있어요. 윗공간도 열려있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방을 잡는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켜봐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못 미끄러지면 9월달까지 하락하는 거예요. 8월달에 이거 무조건 오를 거야 했다가 11,800선 아래로 음봉 하나만 얻어 터져도 9월 말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주봉 하나가 음봉 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닷컴 버블의 모델을 따라가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있는 거죠. 2000년 저가에 부딪히고 나서 밀렸죠. 2001년에 5월 달에 밀렸습니다. 2001년 5월에 2000년 12월 저가 얻어 터지고 나서 밀렸어요. 그리고는 그 위치를 간 적이 없습니다. 작년 저점 12,397이에요. 지금 찍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위는 없는 거예요. 위는 더 이상 12,397 위에 공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건 아래 공간뿐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단선 세지 않습니다. 주봉의 하단선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가죠? 일봉 잘 가는데, 잘 보세요. 여기 종가가 거래량이 종가보다 높아요. 근데 지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다? 그냥 마구잡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끌어올린 거죠. 이게 뭐 좋은 상황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돈질하는 거죠. 작년에 아주 징그럽게 봤죠. 돈질하는 건 볼만큼 봤습니다. 자, 없어요. 위에 막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제가 봤을 때 이건 하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방 아닙니다. 아직. 그런데 잘 보시면 1구간이 꽤 많아요. 1구간이 꽤 많죠.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셔야 될 건 뭐냐면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 걸 기다려야 돼요. 1구간이 많기 때문에. 안 내려갔어요. 지금 내려간 게 없어요. 종가도 상승, 저가도 상승. 그러면 만약에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한다. 그럼 하방이겠죠. 근데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하도록 차트를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오늘 고가를 넘겠다고 차트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을 그려놓고 윗꼬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넘겠다라는 의지가 다분히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하방을 미리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 하나 나. 만약에 음봉이 하나 나면 고가가 낮아지겠다는 소리죠. 고가가 낮아지겠다는 소리인데 고가가 1구간이 꽤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셔야 될 것보다 음봉 하나를 기다리셔야 돼요. 음봉 하나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음봉 하나.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하방이야 라고 하방을 공략할 게 아니라 음봉 하나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 음봉 하나가 발생하면 흐름이 바뀔 거예요. 왜냐? 주봉도 하단선이 11,800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일봉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상승을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일봉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봉과 월봉은 받쳐줄 힘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봉이 음봉이 나서 무너진다는 얘기는 일봉 자체적으로 시장을 받칠 만한 에너지가 소멸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재가 하나 뜨든가 일봉이 고가를 낮춘 음봉을 하나 그리든가 아니면 고가를 높이더라도 음봉을 하나 그리면 그 다음날의 하락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2%가 오르든 1%가 오르든 3%가 오르든 신규 매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매수자가 음봉 날 때까지 상방을 보유하시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여기서 엄청나게 더 오를 거니까 여기서 신규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가 밑으로 쏟아지는 음봉 하나 나오면 황천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12,397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 13,000을 갈 거고 그 다음에 14,000을 갈 거고 굉장히 희망회로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음봉 하나 뜨면 그거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간다? 1900선 아래로 내려가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방의 기회와 하방의 기회가 동일하게 열려있는 복불복의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방, 무조건 하방이 아니라는 건 감안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나스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